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리입니다. 오늘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밤이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 반팔을 입었는데 점점 이제 날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춥기도 했는데 봄, 가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스스로 답을 찾는 아이라고 이제 신간이 나와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한 번씩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토론, 스스로 묻고 답하며 깨우치게 하라라는 이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한 것 알아 몰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내가 그 친구였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하게 좀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인데, 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1학년, 2학년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제 대학교 입시 설명회 같은 걸 했어요. 갔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옛날에는 저도 지방 출신이지만 좀 공부 상당히 잘했던 친구들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라고 할까요? 그런데 많이 갔는데, 지금은 보니까는 수도권, 서울부터 쭉 이렇게 차고, 속된 말로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동건홍, 그 다음에 국숭세단, 광명상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울에 쭉 차고, 지금 서울에는 한성대라든지 그런 가톨릭 대학, 지금 가천대도 그렇죠. 어쨌거나 예전에는 서울에서 조금 이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대학들마저도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입시를 치렀던 아빠로서, 이제 학부모로서 갔는데, 상당히 그런 또 전형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학종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하여튼 한 4가지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유대인 책을 쓴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입시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좀 인성과 창의성, 생각그릇 이야기 이런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한데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 좀 많이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고, 저 또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고3을 먼저 했고, 고1, 2 학부모는 따로 또 한 번 2차에 걸쳐서 했다는데, 여러 가지로 저는 딸이 알아서 잘 해주길 바라지만, 또 입시 설명회를 들으니까 전형이 너무 다양하고, 또 부모로서 역할을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 와이프랑 많은 이야기를 이제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인지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진학 전인지 모르겠지만 미취학 아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 교육은 결국 이제 생각것을 키워주는 건데, 그래서 초등학교, 특히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이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와의 그런 애정, 그 다음에 신뢰, 그런 게 쌓였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친구 완전 좋아할 나이인데, 한편 좀 섭섭한 것도 있지만 또 잘 커나가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식을 이제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아이를 신한테 이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식이란 게 우리로 치면은 향수도 좀 키스 이런 거 선물 3개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시계랑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삶의 의미를 주는 그런 거를 전달식을 하는데, 그래서 신한테 맡기면서 이제 엄마 아빠들은 이제 아이한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우리로 좀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2쯤으로 되는데, 유대인들은 좀 약간 그런 부분이 현명한 거죠. 아이를 이제 신에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맡기고 키우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약간 독립돼서 그런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아이와 마찰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자녀니까 부모들이 거기서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을 좀 많이 좀 틀린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춘기 아이와 이제 씨름하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 스스로 묻고 답하며 깨우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그 입시 목적으로 좀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브루타 이런 것도 좀 많이 봤는데, 하브루타가 이제 쉽게 하면 뭐 페어 러닝 시스템이죠. 토론을 위해서 반드시 2명이 있어야 하는 건데, 왜 2명이 있었냐면 한 명은 선생님이 되고 또 한 명은 이제 학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을 바꾸면서 이제 탈무드 내용 가지고 끝까지 끝장토론을 벌이는 건데, 여기서 왜 둘이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둘이 해야 관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찰자가 생기면 이제 노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럼 둘이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토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둘이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좀 선호하고, 보통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찬성과 반대를 나누지 않고 공통된 주제로 이제 토론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고학년이 되면 이제 찬반 토론을 이제 시킨다고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찬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고가 깊어진다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거죠. 그 특이한 점은 이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한 그 자리에서 바로 바꾼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역지사지가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고 유연성이 생기는 이치인 거죠. 가정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끼리 싸울 때도 사실은 토론을 통해서 화해를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자기 생각이 고집이었고 모순이었다고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일상이 하브루타의 연속이죠. 때로는 신입사원이 사장과 맞짱 토론을 하기도 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자유로이 토론하는 문화가 유대인들은 잘 형성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레리 페이지와 마크 저커버그도 이게 CEO들이죠. IT 기업 친구와 의기투합해서 창업을 했죠. 그래서 오랜 기간 이야기 나누고 하브루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생 믿고 갈 수 있는 친구로 성장한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IT 기업들 창업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하브루타 친구 1대1로 친구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회사 경영까지 같이 이제 하는 진짜 찐 친구가 되는 거죠. 그 하브루타에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따로 없습니다. 학생끼리 이제 토론 공부를 하는데, 가끔 이제 랍비 같은 분이 이제 오는데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문하고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화두만 던져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질문하고 바로 즉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유대들은 그 스님들이 랍비 분들이 와서 무슨 계속 그 답을 당장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생각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주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생각을 즐기는 유대인 학생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깊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정답을 알려주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나 부모 행동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교육에 대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이제 어떻게 대할지, 이제 아파트 복도에 예를 들어 뭐 자전거가 방치된 상황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부모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자전거 저리로 바로 치워, 뭐 이렇게 하죠. 이 말에 아이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시키는 것만 따르는 거죠. 이와 달리 하브루타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대화체로 복도에 이렇게 자전거를 아무렇게 세워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럼 아이가 그러겠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방해가 돼요. 그럼 부모가 다시 얘기하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아이가 그러죠. 사람들이 다쳐요. 그럼 부모가 다시, 그럼 내 자전거는 어떻게 되지? 아이는 자전거가 넘어져서 망가져요. 그럼 부모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그래,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고 내 자전거도 망가질 수 있겠네. 그럼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그 아이가 왜 자전거를 제대로 놓아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결국 유대인 하브루타는 다른 사람과 토론을 통해 내 주장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게 이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생각의 깊이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책에서 토론, 스스로 답하며 깨우치게 하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정말 그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길, 자기주도적으로
자라길 바라는 우리 부모님들